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자신의 돈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내고 소송을 하죠. 그런데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공시 송달까지 거치는 경우 무슨 놈의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판결 하나 받는 데까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한숨만 내쉬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두려워서 소송 당시부터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하여 송달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위장 전입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권 회수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분들이 비싼 비용과 수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판결 등 집행 권한을 받지만 채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고 채무자를 만날 수도 찾아갈 곳도 없는 길 잃은 신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서인 판결 등을 받아놓고도 채권 회수율이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로 인해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실현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채권 회수가 힘들어지는 이유의 첫 시작이 이렇게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하고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 때문입니다. 저희 돈도의 채권자분들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의뢰를 하고 계시죠. 자, 하지만 실무에서도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로 방문을 하면 50%, 즉 절반 이상의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한 위장 전입자들은 전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방해하고 국가에 엄청난 행정력 소모를 불러오는 위장 전입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과 절차를 잘 이용하면 채권 회수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해결 방법과 또 향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진행해야 될지 계획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시죠. 자, 그 첫 번째는 전입신고 자체가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를 하는지 확인하고 승인 및 허가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 사람이 살지도 않는 비닐하우스나 폐가에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등본에 세대관계를 보면 가관입니다. 외가친척, 또 제부의 처형까지 무슨 한 집에 족보가 꼬여도 한참 꼬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살았거나 주소지를 등재했던 사람들이 현재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황당한 일을 겪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 주소에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또한 모르는 사람의 우편물이 우체통에 수북하게 쌓이고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장 전입자들이 많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서 청약에 당첨되려고 청약 요건, 청약 점수, 가산점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소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장 전입자들로 인해서 현재의 주민들은 주거의 안정에 방해를 받죠. 또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폭등의 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명인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명백히 주택법 위반입니다. 만약 위장 전입을 하여 청약에 당첨될 경우 해당 행위가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첨된 분양권도 취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행사 측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에 대한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려고 해도 입사 거부를 당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즘같이 정부의 지원금이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이 많이 지급되는 시기에 불법 수령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정말 많죠. 간단한 예로 출산수당, 청년수당 등 많은 지원금과 보조금을 준다는 지역에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있죠.
내신이나 또 농어촌 특별 전형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좋은 곳으로 근무지를 배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범죄자들이 자신을 추적하기 힘들게끔 위장 전입을 해서 피해자들을 애타게 만들고 또한 엄청난 경찰 행정력의 소모와 비용을 쓰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소중지자, 수배자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피하고 또한 독촉과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위장 전입자들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과 채권자 그리고 국가까지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어떤 이유든 이런 위장 전입은 불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위장 전입의 경우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 정의와 채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장 전입자들의 뿌리를 뽑아야겠죠. 자, 다음 편에서는 이런 위장 전입자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절차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돈을 찾아오는 방법까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선 그걸 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 위장 전입자들을 강제로 주민등록 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채무자의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우편으로 동사무소에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무분별하고 수많은 신청 때문에 주민센터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의 차질을 일으켰죠. 그래서 현재는 예전같이 채무자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여 돌아온 반송 우편물을 첨부하고 신청서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말소 신청하는 것은 힘들어졌습니다. 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은 우리나라 각 주민센터마다 조금씩 신청 절차가 다르고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말소 신청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의 방법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분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모르는 사람의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이는 것보다 말소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져가실 서류는 신분증, 판결문 등의 집행권은 채권 채무 관련 원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있는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말소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말소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에 방문을 하여 거주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죠. 주민센터의 말소 담당자는 보통 1명, 많게는 2명 정도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기간이 주민센터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채무자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 입사할 때는 최소한 초본 정도가 필요할 텐데 말소자로 되어 있으면 취업 제한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받겠죠. 자, 이런 위장 전입을 하는 일들이 점차 없어지고 채무자들이 주소지에 똑바로 살고 있기만 해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채권 회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런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상 죄를 묻고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많은 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법은 돈을 못 받고 있거나 돈을 떼인 채권자들이 바보인 거야 할 정도의 법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률을 찾아보고 또 행정 절차를 찾아서 어떻게라도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채무자를 위한 방송 그리고 회생 파산을 설명해주는 정보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떼먹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일어나고 빠져나가기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겠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채권자분들은 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약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